자, 시작합니다. 잘 봐봐. 첫 단원. 자, 일반각에 대해서 왜 이름이 일반각이냐? 여기 책 같이 읽어봅시다. 1번에 뭐라고 써있어요? 시초선과 동경이라고 써있지.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우리가 사분면 얘기를 잠깐 했다. 사분면. 뭐 X축, Y축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사분면. 자, 요게 시초선이야. 시초선. 기준선. 움직이지 않는 기준선이다. 자, 내가 30도라는 동경을 표시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30도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얘가 3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각은 양수야.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 각도가 30도야.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30도인 거야. 왜? 이쪽으로 잰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0도이자 330도가 되겠지. 이렇게 되면 330이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이쪽으로 잰 게 양수 방향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0도이자 330도인 거야. 그걸 나타내는 동경인 거고. 그 동경은 몇 사분면에 있는 거고 지금? 4사분면에 있는 거고. 알겠어? 이게 이제 동경인데 그럼 일반각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일반각으로 30도라고 하는 건 얘들아 자 얘가 이렇게 해서 30도를 표현하는 건지 한 바퀴를 돌아서 30도를 표현하는 건지 두 바퀴를 돌아서 30도를 표현하는 건지를 모르잖아 이 동경은. 그치? 그냥 얘가 딸랑 이렇게만 써있으면 얘가 그냥 30도야. 한 바퀴 돌아 30도야. 두 바퀴 돌아 30도야. 모른다고 이거를. 그치? 그래서 이 동경을 뭐라고 표시해야 되냐면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라고 표현을 해야 돼. 몇 바퀴를 돌아 30도인지 모르니까. n에다가 0을 넣으면 그냥 30이고 1을 넣으면 한 바퀴를 돌아서 30이고 2를 넣으면 두 바퀴를 돌아서 30인 거야. 그래서 각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이걸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온 거지. 30도를 표현하는 동경이다 라는 말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몇 바퀴를 돌아서 30도인지 모르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30도라고 답을 쓰면 틀린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게 일반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분면의 각은 아까 했다. 1사분면은 0도부터 90도, 90부터 180, 180부터 270, 270부터 360도. 이해됐지? 풀다 보면 외워져. 두 바퀴가 720, 세 바퀴가 1080, 네 바퀴는 몇 도냐 그럼? 1440 그렇지. 왜 외워지냐면 1450도가 몇 사분면이냐고 물어보면 1440도가 네 바퀴니까 얘는 결국 뭐야? 10도야 10도. 알겠지? 그러니까 옛날 우리 그 초등학교 때 3.14 엄청 계산했지 그지? 그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요런 게 이제 동경인데 자 동경에 대한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외우시면 안 돼요. 나랑 같이 해볼 거야. 알겠지? 뭘 할 거냐면 97페이지 위에 보면은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써있죠. 요거 할 거야 지금. 이거는 절대 외우면은 시험 못 푼다. 왜? 까먹으면 끝나는 거니까. 자 이해해야 돼. 이해. 알겠지? 한다. 첫 번째. 자 1번 두 동경이 일치한다. 자,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거 내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사분면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 되게 똑바로 못 그리네. 두 동경이 일치하니까 이렇게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하나의 동경을 알파라고 하고 이걸 알파. 하나의 동경을 베타라고 합시다. 이렇게 동경이. 근데 사실 얘네가 몇 바퀴 돌아서 이건지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알파는 이건데
베타는 한 바퀴를 돌아서 이거일 수도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동경이 같긴 한데 몇 바퀴를 돌아서 얘를 표시하고 있는지는 모른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두 동경이 같을 때는 이 동경과 이 동경을 더했을 때 무슨 값이 나오는지 계산이 되겠어? 각을 몰라. 돼, 안 돼? 안 되지. 얘네 둘이 빼면 몇 도를 나타내는 동경이 되겠어? 두 동경이 같대. 그럼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0도를 나타내는 동경으로 바뀌겠지. 예를 들어 해볼게. 예를 봐봐. 처음에만 헷갈려. 예를 들어 두 동경이 같대. 그럼 알파가 30도면은 베타가 390도 아니겠어? 그치? 빼면 360도잖아. 360도랑 0도랑 같아 안 같아? 같지? 자, 베타에서 알파를 뺐어. 내려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서로 뺐을 때 0도를 나타내는 동경으로 바뀌겠지. 내 말 이해되니 이거 동경? 응? 자, 얘가 얘가 여기에서 먹었네. 봐봐. 베타가 여기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알파만큼 뺐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빼면 0도에 대한 동경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이 0도는 실제로 0도야? 그건 아니지. 0도를 표현하는 일반각이겠지. 그치?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두 동경을 빼면 몇 바퀴를 돌아서는지 모르지만 0도에 대한 동경이 나온다고 풀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해되지 이거? 네. 오케이. 두 번째.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이거 그냥 안 외워도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이해하면 된다. 그러니까 더할지 뺄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야. 같이 해봐. 틀려도 되니까 상관없다. 자,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라는 얘기는 하나의 동경이 이렇게 생기면 하나의 동경은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러면은 요만큼이 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베타가 되는 거긴 한데 얘는 따지고 보면 뭐야? 마이너스 알파 각도지. 자, 더할까 뺄까? 더하면 몇 도에 대한 동경이 나오겠니? 0도 또는 360도. 요거 느낌 와? 자, 다시 봐봐. 베타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삥 왔어. 근데 알파만큼 더 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도 두 개를 뭐 해야 돼? 더하면 돼. 그래서 두 동경을 더하면 360도나 0도나 같은 거니까 어차피. 근데 몇 바퀴를 돌아서 그걸 표시하는지는 모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굳이 이거 안 써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되지? 오케이. 이건 외우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해시키고 있는 거야. 세 번째, 두 동경이 Y축 대칭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나올 때마다 그림 그려보면 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하나의 동경이 이렇게 생기면 하나의 동경은 이렇게 생겨야 돼. 그러면은 요만큼이 알파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베타가 되고 Y축 대칭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같고 여기가 같지 않겠니? 자, 더해 빼. 어? 빼면 몇 도 나오는데? 더하면 몇 도 나오는데? 180 나오지. 베타에서 알파가 가니까. 이럴 때는 두 동경을 더하면 몇 바퀴 돌아선지 모르지만 180도에 대한 동경이 나온다고 풀면 돼. 이해됐지? 네 번째는 표현이 두 가지더라.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인 경우라고 배웠거든.
근데 요즘에 어떤 책에는 이 템포에 맞춰서 두 동경이 원점 대칭이다라고 나오는 책도 있어요. 같은 말이야, 두 개가. 왜 같은 말이냐? 한쪽이 이쪽이면 한쪽이 이쪽이라는 얘기죠.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으면 방향이 반대라고. 이게 원점 대칭 아니냐? 같은 말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자, 요게 알파면 요만큼이 베타는 얘기고, 얘네 둘은 막국지각에 의해서 얘네 둘이 같다잉. 얘네 둘이 같은 거고 막국지각이니까. 그치? 자, 더할까 뺄까? 빼면 몇 도? 그렇지. 느낌 오지 이제?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에 대한 동경이 나옵니다. 봐봐. 안 해도 되지? 안 해올 수 있는 거 안 해오는 거야. 왜? 공식이 너무 많아. 알겠지? 마지막이야. 두 동경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래. 여기까지야. 자,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y는 x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y는 x가 이렇게 있지. 이렇게. 그럼 하나의 동경이 이렇게 생기면 하나의 동경이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고요. y는 x의 대칭이니까 여기랑 여기랑 같고 여기랑 여기가 같겠지. 그럼 요만큼이 알파고 요만큼이 베타일 거야. 더해 빼. 더하면 몇 도? 90도. 그렇지. 아이 잘하네. 자,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에 대한 동경이 나온다고 풀면 됩니다. 이해되지? 외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한 문제만 풀고 가자고. 동경 이거. 자, 봐봐. 99페이지에 2-3번 한다. 세터와 8세타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대칭? 뭐 생각나야 돼? 여기 있네. 아, 더하면 180. 두 개를 더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2세터는 180으로 풀면 안 되는 거야. 일반 각이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에 해당하는 동경이 나와. 근데 문제에서 세터가 가질 수 있는 크기를 구하래. 세터가. 그럼 뭐 해야 돼? 2로 나눠야겠지 당연히. 2로 나눠야지. 그러면은 40도 곱하기 n 플러스 20도가 되겠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표현한 이 n이 뭐였어? 몇 바퀴인지 모르니까 0, 1, 2, 3, 4 정수야. 2분의 1바퀴 이런 거 없어. 마이너스 2바퀴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n에다가 뭘 집어넣을 수 있어? 0 집어넣을 수 있지. 한 바퀴도 안 돌 수 있으니까. 0 집어넣으면 세타는 20도.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세타는 60도.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세타는 110도. n에다가 3 집어넣으면 세타는 140도. 이렇게 쭉 가겠지. 많이 나오진 않아. 근데 문제 뭐라고 써있어? 세타가 0도부터 90도라고 써있지. 이렇게 써있지 밑에. 네. 그럼 답이 뭐요? 이 두 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이걸 하면서부터는 문제에 있는 짜잘한 글씨도 다 힌트야. 문제 그래서 이게 많이 나오니까 문제의 범위를 준 거지. 세타는 0도부터 90까지다. 그럼 이 두 개가 다닌 거지. 이해됐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경에 대한 문제는 이 5개 중에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그치? 그러니까 더할지 뺄지 결정하면 돼요. 근데 보면 뭐해? 더하고 뺐을 때 0도 아니면 90 아니면 180이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면은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동경에 대한 얘기고 일반 각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다. 그러면 이제 몇 바퀴인지 모르는 거네. 앞으로 알겠지? 여기다 하나 더 가지고. 자, 1-2번. 왼쪽에. 자, 3세터가 4사분면의 각이래. 4사분면 각이래. 4사분면. 자, 4사분면이니까 몇 도부터 몇 도까지요? 270도부터 360도까지. 그치? 근데 4사분면에 있는 각이라도 이것도 일반 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이 3세타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보다는 크게 표현될 거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60도보다는 작겠지. 이게 4사분면 각이지. 4사분면 각이니까 여기 얘기하는 건데 몇 바퀴를 돌아서 여기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360도 곱하기 270부터 360이 사이에 있는 게 4사분면 각이겠지. 이해돼요? 그럼 이제 3으로 나눠야겠지. 세타를 물어봤으니까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90 세타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120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제 n에다가 뭐 집어넣어? 0 넣어봐야지. n에 0 넣으면 세터가 90부터 120이다. 몇 사분면? 2사분면. 그치?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210부터 240까지. 몇 사분면? 3사분면.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40에다가 90을 더했으니까 330부터 330부터 몇 도까지냐? 360? 그 몇 사분면? 4사분면. n에 3 넣으면 이제 360이니까 한 바퀴 돌지. 그럼 다시 90부터 120이지. 다시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3세터가 4사분면 각일 때 세터가 가질 수 있는 사분면은 2, 3, 4. 1사분면은 절대 있을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 뭐겠어? 3세터가 4사분면 각일 때 세터가 가질 수 없는 사분면을 고르세요. 그러면은 1사분면이 답이지. 일반각으로 표시해놓고 n에다가 0부터 쭉 넣는 거야. 근데 3을 넣는 순간 이제 한 바퀴 도니까 더 안 해도 되지. 알겠지? 이게 일반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해봐야 뭐 부채꼴까지밖에 못하겠구만. 자, 그 다음에 포도법에 대해서 할 건데 일단은 크게 얘기하면 별건 없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뭐야? 360도, 뭐 120도 이렇게 도를 표현하는 거지. 도를 표현하는 거를 뭐라고 불러? 60분법이야. 왜 60분법이야? 시계가 60분이 되면은 분침이 한 바퀴 도니까. 그치? 이해돼? 그럼 5분이 몇 도야? 5분이 몇 도요? 30도. 그치? 이거 시계 옛날에 중학교 때 많이 했잖아. 그치? 12, 6, 3, 9. 그치?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가면 15분이잖아. 15분. 분침이 가면. 그러니까 분침이 한 바퀴를 도는 게 360도니까 60분법이라고 하는 거라고 이게. 우리가 도로 하는 게. 근데 물론 나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아직도 도로 계산해. 도가 쉬우니까 나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도로 계산하는 거야. 근데 답으로 쓸 때는 이제 도로 쓰고 틀려요. 틀릴 수도 있어. 알겠어? 왜냐면 우리가 항상 표현한 이 사인 세터의 이 사인이
앞으로는 항상 이제 호도법으로 나올 거거든. 60분법으로 안 나올 거거든. 그래서 요 호도법으로 이제는 각을 표시를 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호도법으로 각을 표시하는 것부터 하고 정의를 한번 설명을 해줄게. 호도법의 기준. 자, 180도가 파이다. 그러니까 파이라는 게 3.14의 뜻만 있는 게 아니야. 알겠지? 3.14 원주율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고. 180도가 파이야, 파이. 그러니까 당연히 한 바퀴인 360도는 뭐겠어? 2파이겠지? 이해되니? 이게 왜 중요해? 앞으로는 문제에 이렇게 안 써 있어. 이렇게 써 있을 거거든. 앞으로는 2n 파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 이렇게 써 있을 거라고. 문제 자체 도를 안 써준다고 이제. 그러니까 표현을 알아야지. 물론 이걸 보면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 풀 거야 도로. 왜? 우리는 도가 익숙하니까. 하지만 문제에는 이렇게 호도법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파이를 표현해 파이로 각도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호도법인데 호도법은 뭐가 호도법이냐? 자, 부채꼴이 이렇게 있을 때 부채꼴의 부채꼴의 반지름이랑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같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다 보면. 그때를 1라디안이다 라고 새로운 단위를 만든 거예요. 그걸 호도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가끔 시험 문제 이거의 정의를 물어보는 게 나오기도 해. 그러니까 호도법은 뭐다? 호도법이라는 거는 반지름의 길이랑 부채꼴 호의 길이랑 같을 때의 요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하면서 60분법을 이렇게 파이를 표현해서 나타내는 거를 호도법이다라고 하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뭐 계산을 항상 하겠지만 하다 보면 이제 외워져. 봐봐. 60도라는 거는 호도법으로 바꿀 거야. 그럼 처음에 보통 어떻게 하냐면 60도를 호도법으로 바꾼대. 그럼 일단 60도를 180으로 나눠봐. 그럼 3분의 1이지. 거기다가 파이 붙이면 돼. 그럼 3분의 1파이가 뭐야? 얘가 180이니까 3으로 나누면 60 나오잖아. 그치?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왜냐면은 30도가 6분의 파이고 45도가 4분의 파이고 60도가 3분의 파이거든. 그치? 그럼 만약에 135도를 하래. 그럼 135도는 45도의 3배니까 4분의 3파이가 바로 나와. 이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근데 이게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135도를 뭘로 나눠야 돼? 180 나누고 나서 파이 바꾸면 되죠. 그럼 계산하면 뭐 나와? 4분의 3파이 나오죠. 알겠지? 그래서 도를 우리 앞으로 이렇게 호도법으로 표현을 할 거야.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사인의 주기는 뭐가 되는 거야? 2파이. 그렇지. 저렇게 얘기해야 돼. 코사인의 주기도 2파이.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 그렇지. 알겠지? 표현이 바뀌는 거야. 표현이. 그러면 아까 그 부채꼴의 그 공식, 자, 예를 들어 여기가 60도야. 반지름이 4야. 호의 길이를 물어봤어. 아까 호의 길이 공식 뭐였니? L은 R세타였지. 여기에서의 세타는 도가 아니야. 뭘로 바꿔야 돼 이거? 3분의 파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4 곱하기 3분의 파이 3분의 4파이가 호의 길이가 되는 거야. L은 R세타. 여기서 세타는 무조건 호도법으로 표현한 것만 세타라고 하는 거예요. 부채꼴 공식에서. 알겠지? L은 R세타. 그러니까 두 개 곱하면 호의 길이요.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하면 되지. 여기다가 도 넣으면 안 돼. 알겠지? 여기 부채꼴까지.
자, 문제를 오늘 부채꼴까지밖에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내가 초반에 얘기했던 공식 외워야 됩니다. 자, 할게요. 자, 102페이지 보자. 102페이지. 뭐 예전 나와 있으니까 따라 해보시고. 자, 밑에 묶어야 3-1번. 옳지 않은 거 고르래. 마이너스 135도. 135도는 45도의 3배니까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맞아요. 150도. 그러니까 150도가 6분의 파이가 맞는지를 보지 말고 오른쪽에 있는 6분의 5파이가 150이 나오냐 계산하기 더 빨라. 왜? 파이가 180이니까 6으로 나누면 30이야. 30 곱하기 5니까 150 나오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3번 더 해봐. 파이가 180이야. 5로 나눴어. 파이가 180이니까 이거 5로 나누면은 5, 35, 36도씩이네. 여기다가 뭐 곱해서 8 곱했어. 6, 8, 48. 3, 8이 24, 288. 맞네? 3번 맞겠지?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4번 봐봐. 3분의 5파이. 3분의 파이가 60도야. 6, 5, 30, 300도야 이거. 틀렸어. 이해가 되지? 그 다음에 3-2번. 동경이 다른 거 하나 찾으래. 자, 1번은 50도. 2번 770도면은 자, 생각을 해봐. 360도가 한 바퀴. 720이 두 바퀴. 그러니까 770은 50도지. 마이너스 310. 양의 방향으로 하면 50도야. 맞지? 4번 18분의 5파이. 180을 18로 나누면 10이다. 5 곱하면 50도 맞다. 이해되죠? 5번이 아니겠지. 계산해보면. 자, 3-3. 4사분면에 있는 각만 얘기하래. 즉 270부터 360 안에 들어오는 놈만 고르라는 얘기야. 기억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은 양의 방향으로 하면 300도지. 4사분면 안에 들어온다. 니은 1000. 자, 1080이 세 바퀴야. 그치? 그럼 세 바퀴에서 80도를 거꾸로 가면 되지. 그러니까 4사분면에 있지. 오케이. 딕은 3분의 7파이. 얘는 210 아니지? 6, 7, 42. 420도네. 420도는 360도를 돌고 나서 60도 더 간 거네. 1사분면에 있는 거지. 틀렸고. 리을 2파이. 자, 4분면에 있는 각은 그 어느 4분면에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90도는 1사분면도 아니고 2사분면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2파이도 360이니까 그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는 거지. 미흡 4분의 15파이. 4분의 파이가 45도. 45도 곱하기 15 하면 되지. 이해돼요? 근데 얘들아 4분의 15파이 같은 거 할 때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왜? 한 바퀴가 360이지. 그치? 그럼 뭐야? 4분의 8파이가 2파이야. 그러니까 얘는 4분의 7파이랑 같은 거잖아. 이걸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4분의 8파이가 2파이잖아. 한 바퀴를 돌고 나서 4분의 7파이를 간 거잖아. 그럼 얘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2파이를 빼야지. 도로 할 때는 되는데 파이로 할 때는 똑같이 해야지. 이해가 돼? 좀 더 영리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 4분의 16파이가 두 바퀴다. 그럼 거기에서 45도만큼 뒤로 빽하면 4사분면 맞지? 지금 각에 대해서 이해하라는 얘기야. 비읍. 일단 3분의 4파이는 240도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40도지. 그럼 양의 방향으로 하면 120도다. 그럼 얘는 2사분면. 이해되죠? 그 다음에 슛.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고 4230도가 몇 바퀴까지 갈 수 있다 봐봐. 4230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4230도
야 이거 360으로 나오면 몇 바퀴까지 갈 수 있냐? 일단은 360으로 하고 3, 0에 6이네. 이해되지? 그러면은 두 바퀴까지 못 가는 거지. 한 바퀴까지 가면 360인 거네 이렇게. 그럼 270이네. 아, 딱 더럽게 해놨다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230도는 마이너스 270도인 거예요. 마이너스 270도는 양의 방향으로 하면은 몇 도냐? 90도겠지. 마이너스 270도니까 양의 방향으로 하면 90도. 근데 얘도 어떤 사분면에 속하지 않는 거겠지. 어려워? 자, 이게 중요해 이제. 지금 호도법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1이 튀어나왔다. 마이너스 1이 몇 도야? 여기 분명히 이거 도 없다. 그 1도 아니야. 호도법으로 1이 몇 도냐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180도가 파이지. 그치? 근데 얘는 대충 뭐야? 3.14지 값이. 그럼 90도는 2분의 파인데 얘를 2로 나누면 되니까 1.57이냐? 이해돼? 그럼 45도면 4분의 파이니까 또 이거 절반이지? 그럼 0.7, 27에 14 0.78.5겠지? 얘가 해당하는 이 1이라는 거는 이 사이다.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1이라는 거는 1은 45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방향이야. 그럼 사선분면에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라디안으로 1이라는 얘기야. 이거 1 이게 호도법으로 1 도가 아니잖아 도가. 그러니까 파이가 3.14인 걸 쓸 수 있지. 파이가 180을 의미하는 것도 하지만 얘 식의 값은 3점 넘어잖아. 알겠어? 여기서 말하는 1이 45도와 90도 사이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방향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사선면에 있겠지 동경.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좀 가게 돼서 이해가 좀 되나? 예? 이건 뭐 시험 문제 안 나올 수도 있어 쉬워서. 응? 쉬운 거야. 처음만 좀 그렇지. 하다 보면. 자, 이제 부채꼴 하나만 하고 그만할게요. 자,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하고 모선의 길이가 12인 원뿔의 건널비. 자, 우리가 뿔 나오면 무조건 뭐 하는 거야? 전개도 그래야지. 자, 뿔이래 뿔. 자, 전개도 이렇게. 모선의 길이가 12,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 건널비 구하래. 그럼 어떻게 돼? 이 원주랑 부채꼴 호의 길이랑 같지. 그럼 반지름이 4니까 얘는 16파이지. 16파이가 아니라 8파이. 2파이 R이니까 8파이. 그럼 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부채꼴이니까 2분의 1 RL. 아까 외웠지?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8파이. 6, 8, 48파이가 이거 넓이야. 빨리 구할 수 있지 이제. 이거 넓이는 뭔데? 16파이. 원의 넓이니까. 그럼 두 개 더하면은 64파이. 건넓이. 이해되지?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 자, 이거 몇 도냐? 몇 도야? 뭐요? 몇 도야? 하도 도 몇 도냐고 몇 도? 야 이거 중학교 때 하는 거잖아. 저 여기 도로 계산하면 몇 도냐고 이거. 몇 도예요? 130 어? 30 135도 나와? 또 다른 사람. 이게 8파이라며. 호의 길이가
그럼 이게 원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그 반지름이 12니까 얘는 24파일 거 아니야. 그게 3분의 1이잖아. 그럼 뭐야 120도겠지. 이래 뭐 다 알고 있는 건데 갑자기 헷갈렸지. 중학교 때 이렇게 풀지 않아? 그치? 아 물어봤어. 알겠지? 하는 거 알겠지? 자 고생들 했고